안녕하세요. 메이크 스튜디오에서 자막을 만드는 석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자막을 배포하는 게 아니라 이 자막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첫 시간으로 레거시 타이틀에 대한 설명과 작업 공간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자막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레거시 타이틀과 에센셜 그래픽스. 레거시 타이틀은 프리미어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했던 타이틀입니다. 에센셜 그래픽스가 생기고 나서 이름을 레거시 타이틀로 바꾸었고요. 올드 타이틀이라고 부릅니다. 자막 만들 때 새로운 창이 열리고 텍스처 비펌 저장 불편한 점이 있긴 한데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일일이 자막을 만들어서 불러오는 것보다는 훨씬 쉽고 편리하게 퀄리티 높은 자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직까지 레거시 타이틀을 사용하는 이유고요. 에센셜 그래픽스는 프리미어 프로 CC 2018에서 새로 생긴 기능입니다. 타이틀의 기능을 간소화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여기에 추가로 글씨와 함께 움직이는 반응형 자막 박스나 모션 그래픽 프리셋 저장 등 몇 가지 편리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큰 단점은 레거시 타이틀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들도 모두 간소화가 되었기 때문에 뭐요? 레거시 타이틀처럼 디테일한 자막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이보시오, 의사 양반! 불가능합니다. 결론은 예능 자막처럼 화려한 자막을 만들고 싶을 때는 레거시 타이틀을, 그 이외에 간단하고 심플한 자막을 만들고 싶을 때는 에센셜 그래픽스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 공간이 뭐냐면요, 편집이면 편집, 색상 보정이면 보정, 그리고 효과면 효과, 작업할 때마다 필요한 툴들이 있잖아요. 그 툴들을 사용하기 쉽게 배치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프리미어에서 설정해둔 워크스페이스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작업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무거나 눌러도 상관없어요. 그 누른 상태에서 윈도우, 워크스페이스, Save as New Workspace를 눌러주시면 돼요. 다른 이름을 저장하기입니다. 타이틀 2 이렇게 하면은 원래 워크스페이스를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복사한 상태가 돼요. 파일에서 New 레거시 타이틀을 추가해주세요. 그럼 이런 창이 뜨게 되죠. 제일 중요한 타이틀 창을 눌러서 드래그해서 프로그램으로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위치도 옮겨주시고요. 편한 대로 툴 창을 여기 옆에다가 얼라인, 정렬, 이것도 여기 밑에다가 가운데다가 넣어주셔도 되고 밑에다가 넣으셔도 됩니다. 스타일은 오른쪽에, 프로퍼티스도 오른쪽에 하고 나니까 완전 난잡해졌죠. 요거를 정리해서 자신만의 공간으로 만들면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설정했냐면요, 애프터 이펙트는 확대, 축소가 되는데 프리미어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화면을 크게 해서 보기 쉽게 하는 편입니다. 레거시 타이틀은 양이 많아서 이미지로 설명하겠습니다. 레거시 타이틀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툴, 스타일, 액션, 프로퍼티스. 툴은 말 그대로 작업에 필요한 툴이 있는 창입니다. 선택, 텍스트, 펜, 도형 등 여러 툴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은 만들어둔 자막을 저장 혹은 불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배포한 예능 자막 프리셋도 여기서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션에서는 정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라인, 센터, 디스트리뷰 등 다양한 기능으로 쉽게 정렬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프로퍼티스는 속성이란 뜻으로 자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능 대부분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앞의 기능들은 기본적인 기능이라서 설명이 따로 필요 없지만 프로퍼티스는 중요해서 집중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프로퍼티스는 6가지로 나뉩니다. 표로 보면은 이런 식이겠죠? 복잡해 보이지만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보면서 따라해보세요. 하지만 양이 좀 많습니다. 초심자들은 다 보시면 좋고요. 어느 정도 안다 하시면 스킵하면서 모르는 부분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트랜스폼 기능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오페시티는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X 포지션은 자막의 위치를 좌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Y 포지션은 자막의 위치를 상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위스는 넓이를 조절할 수 있고요. 하이트는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기능이죠. 그리고 로테이션은 자막을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퍼티스의 기능입니다. 여기서는 폰트에 관련된 속성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폰트 변경이 가능하고 몇몇 폰트들은 스타일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구글의 노트산스나
네이버의 나눔 시리즈 등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이즈가 있는 폰트들은 스타일 설정이 가능합니다. 에스펙트는 종횡비입니다. 종횡비는 가로, 세로의 비율을 말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글자의 가로폭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리딩은 행간입니다. 글의 줄과 줄 사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행간이 너무 붙어있으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허닝은 영어 폰트를 사용할 때 로마자의 특성상 가끔씩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 글자의 외형에 따라 글자 사이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만약 한글 폰트만 사용한다면 트래킹의 기능과 똑같이 느껴지실 겁니다. 트래킹은 자간으로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절합니다. 기준점이 글자 끝부분이 아니라 글자 중앙이라는 것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베이스라인 쉬프트는 기준선 이동입니다. 글자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능 스타일의 자막에서 글자의 위치를 조절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슬랜트는 사선입니다. 글자를 기울이는 기능으로 로테이션 기능과 함께 사용하면 매우 좋습니다. 스몰캡스는 작은 대문자입니다. 글 옆에 작은 캡션을 달 수 있는데 영어 폰트만 사용 가능한 것 같습니다. 스몰캡스 사이즈는 스몰캡스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언더라인은 밑줄입니다. 밑줄을 넣을 수 있는데 설정이 따로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잘 안 쓰게 되는 기능입니다. 디스톨트는 왜곡입니다. 글자의 가로와 세로를 줄이거나 늘려서 변형 가능한 기능입니다. 다음은 필입니다. 필에서는 폰트에 색상을 넣는 기본적인 기능부터 꽤나 괜찮은 몇 가지 부가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필 타입입니다. 필 타입에는 총 7가지 유형이 있는데 잘 안 쓰는 기능을 제외한 5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솔리드입니다. 솔리드는 단색으로 색을 채우는 기능입니다. 색상을 그래프로도 선택할 수 있고 직접 입력하여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니얼 그라디언트입니다. 2가지 색상을 사용하여 직선의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레디얼 그라디언트입니다. 리니얼 그라디언트와 마찬가지로 2가지 색상을 사용하여 원형의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포컬러 그라디언트입니다. 4가지 색상을 한 번에 사용하여 색을 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길어서 영상을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고스트입니다. 색상을 투명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간간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다음은 스트로크 기능입니다. 자막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트록스는 이너 스트로크와 아웃 스트로크 두 종류가 있는데 더 많이 사용되는 아웃 스트로크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웃 스트로크는 외부선이라고 하며 자막 외형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3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인 엣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엣지는 말 그대로 가장자리로 자막에 테두리를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두께 조절이 가능하고 색상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뎁스입니다. 자막에 두께감을 줄 수 있는 기능으로 길이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엣지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은 드롭페이스입니다. 한글 버전으로는 면 놓기라고 불리고 자막과 똑같은 모양의 면을 하나 더 만듭니다. 스트로크의 장점은 여러 번 중복해서 사용이 가능한 건데 아웃스트로크 엣지를 사용한 다음에 뎁스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드롭페이스도 가능하고 심지어 이너 스트로크도 추가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 때문에 스트로크를 이용하여 여러 독특한 자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너 스트로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너 스트로크는 글자 안에 효과를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너 스트로크 엣지입니다. 아웃 스트로크처럼 테두리를 주지만 글자 외부에 주는 것이 아니라 글자 내부에 테두리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너 스트로크 뎁스입니다. 글자 내부에 두께를 주는 기능이지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로 아웃 스트로크의 뎁스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은 이너 스트로크의 드롭페이스입니다. 요건 잘 안 씁니다. 만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기능은 바로 섀도우입니다. 한글로는 그림자죠. 자막에 그림자를 추가하는 기능으로 색상, 각도, 거리, 불투명도, 크기, 퍼짐 등등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막에 섀도우를 추가하면 입체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능은 백그라운드입니다. 말 그대로 배경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으로 컬러 매트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신스와 텍스처 기능을 혼합하면 더욱더 다양한 배경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워크스페이스 설정 방법과 레거시 타이틀에 대한 설명이 전부 끝났습니다. 오늘은 약간 설명 위주여서 지루했을 수도 있는데 다음 영상부터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서 저희 소식을 바로 받아보세요.